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반복문 이론과 도형 그리기 앱 디자이너 모드를 함께 제작을 해 봤습니다. 이제 이 디자이너 모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블록 모드를 같이 제작을 해 볼 텐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어떠한 그 블록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이론적으로 같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블록 코딩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했던 것이 for 파일문을 블록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그 학습을 했고요. 우리 반복문 활용하기 앱을 만들 때에 가장 기본적인 또 이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론을 잠시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복문을 활용해서 도형을 반복적으로 그려보겠다. 요게 이제 도형 그리기 앱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에 이러한 그 원에 대한 지름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 캔버스 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앱 제목이고, 그 다음에 그리기, 지우기, 이 두 가지의 그 버튼을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 컴포넌트는 디자이너 화면에 팔레트 그리기 애니메이션에 위치해 있다. 요거는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이라든지 이미지, 그 다음에 글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6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뭐 18로 하든지 아니면 20으로 하든지 스스로 마구 변경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뭐 이 선의 색깔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컴포넌트 그러한 그 좌표계 X축, Y축 많이 들어보셨던 그 내용이죠. 네, 우리 그 중학교 때부터 아주 지겹도록 많이 들어봤습니다. X축, Y축. 그런데 여기에서는 X 좌표, Y 좌표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과 Y 좌표 이렇게 그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X 좌표와 Y 좌표의 값은 픽셀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 컴퓨터 모니터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1024 by 768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 다양하게 그 상위에 있는 그러한 그 화면 해상도들이 나옵니다. 그거의 점 하나하나를 픽셀이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 좌표 0, Y 좌표 0은 왼쪽 좌측 맨 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게 캔버스에서 움직이는 우리 그 폭과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캔버스 컴포넌트가 제공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기 블록들이 이를테면 뭐 중심 X, 중심 Y, 반지름은 뭐 10 아니면 반지름은 20 이렇게 하게 되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 전체에서 중심점에서 끝까지, 선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숫자로 수학의 컴포넌트에 가면 그 숫자를 넣는 것이 있는데, 그 블록을 갖다가 넣어주고 숫자를 입력해 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캔버스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그리기 버튼을 눌러서 지우기 버튼을 설정한다. 그리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즉 반복문이라고 하죠. for나 file 이러한 그 반복문을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한다. 특히 이제 여기에 난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정수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난수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문제에서 1부터 어디까지 특정한 숫자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스스로 발생해내는 숫자, 그러나 정해진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난수에 대해서는 장표를 제가 넘겨가면서 하나하나씩 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수 두 개의 생성, X좌표 범위는 0부터 캔버스까지, 그 다음에 너비는 -1부터 Y좌표의 범위, 그 다음에 좌표의 범위는 Y좌표죠. Y좌표, 여기는 이제 X좌표의 범위고, 그 다음에 Y좌표의 범위는 0부터 캔버스, 높이, 그러니까 너비하고 높이가 틀리죠. X좌표는 너비, 그 다음에 우리 캔버스 높이는 캔버스 그 Y좌표는 높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또다시 말씀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수를 좌표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한 좌표에 원을 그릴 수가 있다. 물론 지우기를 누르면 전부 다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원을 전부 다 클리어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에 제가 프로젝트의 이름은 m_버블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 다음에 스크린 1이라고 하는 제목에는 저는 그 도형 그리기 앱이다,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여기에는 이제 방울방울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 그리기 앱이다, 이렇게 제목 레이블을 좀 만들어 놨고요. 뭐 글꼴 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 정도로 해도 되고요. 뭐 너비, 텍스트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 캔버스로 번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속성에 가서 부모 요소 요 높이와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전부 다 그 캔버스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그리기 앱, 그 다음에 버튼 1, 버튼 2는 제가 디자이너 모드에서 그리기 버튼과 지우기 버튼, 그래서 저는 16 정도의 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기, 이렇게 다 지금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정도, 그런데 이 스크린 1의 제목도 바꾸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바꾸질 않고 제목을 아예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형 그리기 앱으로 이렇게 방울방울을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X좌표를 난수로 생성해서 0부터 캔버스 사이즈인데요. 너비를 -1씩, 우리 좌측의 맨 위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씩 빼서 밑으로 쭉 내려오고, 또 우측으로 -1씩 해서 쭉 이렇게 너비를 우리가 카운팅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원 그리기 블록을 선택해서 좌표와 반지름 그리고 채우기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C 언어에서
난수 발생하는 코딩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코멘트를 좀 달아놨습니다. 물론 이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뭐요? 라고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nclude는 우리가 함께 끌어들인다, 또 포함시킨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 stdio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꺽쇠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그 꺽쇠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stdio.h 헤더 부분에 있는 이렇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포함한다, 거기 있는 걸 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랜드라고 해서 그 함수죠. 함수를 루핑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다 전부 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time이라고 하는 그 함수도 여기에 쓰겠다, 이 선언을 하는 거죠. include라고. 그래서 integer, main, 이렇게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큰 괄호라고 하죠. 큰 괄호가 여기에 있고 열리고 여기는 닫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0번 반복하는 이 for integer i 변수에 0을 선언해주고 i를 이제 루핑을 시키는 겁니다. 10보다 작으면 돌고 10과 같거나 또 크면 멈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게 10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그 다음에 랜덤은 정말 난수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명령어라고 보면 되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랜드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돌려서 랜덤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담아 놓고 이렇게 9가 될 때까지 계속 돌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맞으면 프린트 F, 화면에다가 프린트해서 보여줘라. 요 원화 표시 N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다음 줄에 보여라 라고 하는 뜻이죠. 뭐를? 요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숫자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약 한 15줄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변수 선언해주고 이런 건 똑같이 들어가지만 직접 해보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를 랜덤하게 돌려서 더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코딩 언어 같은, 블록 코딩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그리기 코딩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캔버스라고 하는 그 블록 코딩에 들어가서 너비와 높이 이런 걸 좀 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정수 1부터 100이든 뭐 10이든 아니면 뭐 1000이든 이렇게 난수를 생성시켜서 X축, Y축,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떠한 원 크기로 한다. 이렇게 캔버스라고 하는 그 공통 블록에서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공통 블록은 아니구만요. 그 디자이너 모드에 있는 그 컴포넌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블록 코딩을 끌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전역 변수 x와 y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계속 돌립니다. 루핑을 하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 난수 중에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무엇으로 나눠서 숫자가 나오면 그 크기만큼 원하는 위치에 그 난수가 발생시킨 위치마다 원을 그려줘라 라고 하는 이제 뜻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와 같이 전역 변수 그 x와 y라고 하는 곳에 0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정수
0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난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그리기 블록 조합하는 겁니다. 요 캔버스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가면 요 호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x, y 0부터 1이 이제 카운팅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25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다시 돌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동작 코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for나 파일문 요게 바로 각각 반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반복 요거는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1부터 10까지 10개의 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일씩 증가해서 그 난수가 발생시킨 x축, y축, x좌표, y좌표 위치마다 랜덤하게 원을 그려라. 그런데 반지름은 25mm, 그러니까 2.5cm 정도가 되겠죠. 아주 그 작은 그 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또 지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겉에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기 버튼 클릭했을 때는 그냥 캔버스를 깨끗하게 지워라 라고 하고 또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원이 10개가 랜덤한 위치에 동글동글동글하게 위, 아래, 옆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코딩을 끝나게 되면 이러한 그 블록 코딩을 그 완성하시게 되는데요. 전역 변수 x와 y 그리고 그리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지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그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깨끗하게 지워진다. 이러한 그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같이 한번 블록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코딩을 하는데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역 변수 만들기 x와 y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설명을 별도로 안 드려도 공통 블록에 변수다 라고 하면 이 공통 블록에 변수를 가서 우리가 전역 변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만들기 하나 더 추가해서 x와 y를 만들고요. 여기에 우리가 x 그 다음에 우리 y 여기에는 y 이렇게 두 개 만들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학에 가서 맨 끝에 맨 위에 있는 0을 가져다 놓고 이걸 바로 또 복제해서 x축과 y축에 0을 세팅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리기 버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기 버튼을 들어가서 언제 그리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 for file 각각 반복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에 가서 각각 반복이라고 하는 각각 반복 여기에는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잠깐 좀 착각을 했네요. 제어에 들어가서 제어에 들어가서 각각 반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각각 반복 여기에 들어가서 시작과 끝 증가 요거를 가져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각각 반복에 num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변수를 좀 넣어 주겠습니다. num이라고 하는 곳에 시작은 1 끝은 10 증가는 1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역 변수 x와
y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x에 가서 지정하기 요거를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또 y를 가져다가 지정하기를 이 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 x와 그 y 값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수학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0부터 캔버스의 너비 그리고 0부터 캔버스의 높이 너비와 높이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바로 x축과 y축이 되는데요. 여기에 수학식에 들어가서 임의의 정수 시작 여기에 넣어주고요. 임의의 정수 시작은 0 그리고 끝은 캔버스의 캔버스와 너비를 여기에 보여주면 되겠죠. 이 캔버스 우리 그 디자이너 모드의 컴포넌트에 가게 되면 쭉 밑으로 아랫부분에 쭉 보면 캔버스 너비 캔버스 높이라고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캔버스 1의 너비 그 다음에 요거를 끝 대신 요거를 넣어줍니다. 요거를 빼놓고요. 캔버스 1 너비를 넣어주고요. X축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제를 해서 또 Y축에다가는 너비가 아닌 높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높이. 그리고 호출을 해서 이 캔버스를 불러드려야 되죠. 그러면 캔버스에 다시 가서 호출 캔버스 원 그리기 우리가 그 원 그리기 요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캔버스에 원을 그린다. 그래서 호출해서 여기에다가 지정하기 밑에다가 좀 넣어주고요. 원을 그린다. 중심축 x는 전역 변수 x를 가져오고 x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중심 y축에는 여기에 가서 우리 그 전역 변수 y를 가져와라. 반지름은 얼마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이거를 남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에 넣어주고요. 반지름을 우리 지난 시간 한 것처럼 25를 여기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25mm 그리고 채우기가 참인 경우는 한 번밖에 안 돌아가니까 거짓인 경우는 다시 루핑해서 돌아라. 이렇게요. 그리고 10개까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1부터 10까지 루핑을 하면서 반지름 25mm 짜리가 계속 원 그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가 아니고 요 지우기 버튼에 가서 지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캔버스에 가서 지우기를 가져다 놓으면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요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전역 변수 x와 그 다음에 전역 변수 y 0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놓고 1부터 1씩 증가해서 10까지 그러나 요 안에 있는 걸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역 변수 x를 마찬가지로 0으로 맨 처음에 세팅을 하고 끝에 값은 캔버스에서 돌아가는 너비 요게 요 x축 그 다음에 요 높이는 y축 이렇게 해서 요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고 그 캔버스 이 캔버스 안에 이러한 것들을 반지름 25mm 짜리를 계속 그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그려라.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깨끗하게 화면을 지워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빌드에 가서 같이 안드로이드 앱으로 이렇게 컴파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휴대폰을 우리 화면으로 가동시키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버블 QR 코드가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AI2 컴패니언을 구동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스캔 QR 코드. 이게 지금 제 휴대폰은 가동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스캔 QR 코드로 먼저 구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휴대폰은 지금 구동이 됐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이 화면이 조금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다운했고요. M버블 설치가 나왔죠. 그러면 설치를 누르고 무시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에 있는 그 앱 오브젝트 파일이 제 휴대폰으로 넘어와서 다운로드가 됐고, 다운로드가 됐으면 이게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저기 설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M버블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떴고요. 여기에 살짝 요 컴퓨터 화면이 좀 늦습니다. 요 M버블이라고 하는 앱을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디자이너 모드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글동글한 25mm의 원이 10개가 만들어지겠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부분은 제가 좀 폰이 큰 폰이기 때문에 요게 어떠한 폰이라도 요 캔버스 내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좀 짧게 잡았고요. 요 부분을 이를테면 요 캔버스에서 현재 제가 300픽셀을 잡았는데 한 500이라든지 아니면 400을 잡게 되면 더 넓게 요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우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깨끗하게 되죠. 여기서 다시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하고 틀린 그런 원이 나오게 되겠죠. 5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10개의 원이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복문, for문과 그 파일문을 이용해서 이론을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블록 언어에 가서 블록 언어를 직접 우리가 실행하고 또 제작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이 아니고 또 다른 모양으로 뭐 선도 좋고 다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저는 10개까지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 20개, 50개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원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창작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우리 반복문에 대한 도형 그리기 앱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